자, 안녕하세요. 쥐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21일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기대되시죠? 22일 날. 저희는 이제 DS 단석이라는 종목의 상장에 대한 부분을 기다리고 있죠. 자, 여러분들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할 거라고 보는데 맞나요? 예. 오늘은요, 시초가에 대한 전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릴 거고요. 앞서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고요. IPO 신규 상장주는 10조 원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전략에 대한 부분과 시초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 꼭 끼고 다니세요. 제가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이유는 코로나 걸려서 좀 많이 힘드네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죠? 지속 가능한 미래. 그쵸?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DS 단석이라는 업체는 리사이클링 업체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신재생 에너지를 다루는 기업들의 특징은요. 어떠한 정부의 세제 혜택을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뜻은 뭐냐면 각 나라마다의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각 국가는요. 탄소 배출권 양이 정해져 있답니다. 자, 이 정해져 있는 양을 공통으로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만일에 이 부분을 다 쓰지 않고 탄소 배출권의 양을 줄이게 되면 다른 국가에도 판매할 수 있답니다. 자, 이게 바로 동사에는 지금 조 바이든 정부, 자,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죠. 자, 이런 그린 에너지와 탄소 배출권에 대한 제한, 이쪽에 강화하는 정책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첫날 상장일의 시초가는 분명히 중요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맞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이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들께 오늘 시초가 전략 그리고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성장을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동사가 지금 약간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평가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분 구조는 아니고요. 이번에 상장이 됐을 때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했다. 이런 약간의 좀 시장에서 안 좋은 눈으로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가 지금 사업을 하는 구조를 보시게 되면 바이오 에너지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바이오 에너지 사업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식물과 동물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라고 봐야 돼요. 동물은 배변에서 나오는 이제 에너지죠. 우리가 가스 같은 경우는 인간에게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게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식물도 역시나 맞아요. 가스를 분출하는데 이거 역시나 인간에게는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이걸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다고 하니 녹색 성장의 날개를 달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추가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추석이나 설날 때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폐식용유들이 많이 나오죠. 이 부분도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정부의 혜택이나 그리고 지원 자체가 거의 100%까지 세금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동사의 어떤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주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추가적인 부분은 플라스틱 리사이클입니다. 자, 플라스틱 리사이클링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조금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어떤 우리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크죠. 그렇죠? 단결하는 이런 자세는 1등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일회용 용기 사용이 1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잡았을 때도 내장에 플라스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이런 음식들을 섭취하는 부분들을 꺼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플라스틱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 때 아마 기억하셨을 거예요. 동사는 코로나 때 매출액이 가장 좋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코로나는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각각 이제 커피도 일회용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장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회용 컵을 다시 리사이클링 할 수 있게끔 재사용할 수 있게끔 했다는 거죠. 자, 동사의 실적은 그때부터 증가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핵심일 거예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이게 지금은 내연기관차라고 하는데요. 쉽게 풀어드리면 우리가 경유차, 디젤차, 그리고 또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은
폐 배터리가 생기게 되면 기본적으로 금속이나 필요한 부분을 떼내서 새로운 어떤 내연기관의 배터리를 만들 때 쓰이거든요. 이 시장은 사실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단점이죠. 근데 동사는 이번에 기관을 통한 비공개 IR. 여러분들은 참석하지 못하셨죠? 그 부분도 오늘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많은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과 저와 소통할 수 있는 건 좋아요 버튼이겠죠. 자, 기관 IR을 통해서 2차 전지 부분에 폐배터리를 이용한 부분 리사이클링 쪽으로 강화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개인들 대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 못했을 겁니다. 이유는 기관 투자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미래의 성장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제가 자료를 통해서 전달해 드릴 거고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내연기관차의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2차 전지의 지금 성장성을 봤을 때는 무섭게 따라붙고 있죠. 자, 그러면 점점 이제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 차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2차 전지의 성장과 더불어서 즉 전기차의 성장과 더불어서 동사는 2025년도까지 이 부분을 강화시킨다고 했어요. 이 부분도 오늘 다룰 겁니다. 자, 혹시나 바쁘신 분들은 제가 자료집을 하나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DS 단석 상장 전에 대응 전략 자료라고 해서 보내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IPO 시장에 투자를 했을 때 분명히 이런 기관들의 의지를 분명히 반영해요. 큰 물량들을 받아간 게 6개의 기관이 받아갔더라고요. 3개의 기관과 3개의 기관은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시초가에 대한 전략을 이 부분에 넣어놨고요. 시초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 전략을 따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바쁘신 분들만 4822 자, 8706으로요. 자, DS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한글로 그냥 D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전략 자료 다 보내드릴 거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못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D 그리고 별표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이게 AI가 알아서 이렇게 보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스팸 처리가 한 번씩 되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자, 전략 자료집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내용을 좀 더 이어나가기 전에 12월 하나 더 만들어 놨는데요. 이건 제가 IPO 시장에 있을 때 이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후배들 대상으로 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 이 동사가 어떠한 프리미엄 정도를 받을 수 있겠냐. 자, 내재 가치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향후에 2026년도까지의 영업이익을 끌어왔을 때 얼마만큼의 성장성과 목표 주가가 될 수 있는지 중장기적으로 좀 해석을 해봐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부분에 애널리스트의 의견들이 3개가 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까지 첨부해서 보내드리는 거고 시초가 가격 상단과 하단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변동성을 주긴 할 겁니다. 이 전략 자료집대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 자료도 보내드릴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D 그냥 별표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청약 배수를 올리는 방법인데요. 내년에 이제 마지막 12월 22일 날 DS 단석이 상장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년 IPO 시장도 참여하실 거죠. 자, 그때 이처럼 경쟁률이 높아진 종목을 여러분들은 각 증권사 2군데밖에 없어서 어떤 가족 계좌를 이용하면서 초과 수량을 받으려고 했던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참고로 이 부분은 제가 LS 머티라고 하는 1600대 1의 경쟁률이 있던 종목도 제가 다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렸거든요. 자, 이거는요, 제가 과거에 이제 펀드 매니저를 했었을 때 기관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한 주를 받을 때 기관들은 보통 4주, 3주 이렇게 받거든요. 제 기관 코드를 가지고요. 여러분들 4인이 모여서 이 부분을 증권사에 방문하게 되면 4배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만 하시고 공유는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이 방법까지도 다 적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D 별표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이게 가끔씩 스팸 문자가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자, 내일이 상장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자, 내용 좀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분명히 시장에 나와 있는 공시사항이지만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을 봤더니 저보다 그래도 연배가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올해 54세입니다. 네, 그래도 저보다 훨씬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으셔서 제가 이걸 찍어놨는데요. 자, 79,000원에서 89,000원에 공모가였습니다. 자, 이 부분이 공모가 상단 10만 원에서 시작했다는 거는 분명히 시장에서 이 기업에 대한 1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부여했다라는 게 바로 시장의 의견인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략자료집엔 다 들어있지만 시초가는 몇십 퍼센트에 시작하지 않을 겁니다. 몇백 퍼센트라는 거를 반드시 주목해 주시고 이 부분에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자료집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랄 거고요. 자, 보시게 되면 일반 투자자 배정 비율 혹시 여러분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있나요? 제가 몸이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게 되면 정말 많은 힘을 얻을 것 같네요. 자, 오늘 한 1000개 정도 이렇게 좋아요 버튼 누를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볼게요. 자, 기관 투자자, 일반 투자자 차이를 한번 볼게요. 일반 투자자 배정 비율은 기본적으로 25%죠. 75%죠. 아무래도 기관의 수량이 많다는 겁니다. 첫날 시초가의 시세를 움직이는 것은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시초가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펀드 매니저 후배들을 동원해서 6개의 큰 기관을 동원해서 3군데는 매도를 하려고 하고요. 3군데는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시초가에 대한 가격에 좀 이렇게 희석해서 일단 가중평균을 좀 넣어놨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변동성이 클 거긴 하지만 2, 3% 내의 변동성만 보일 겁니다. 그 부분도 제가 다 여러분들께 자료집에 첨부해놨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 투자자의 어떤 흐름이 시초가를 결정하겠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지분 구조 좀 보게 되면 한승욱 씨, 한수연 씨. 어차피 이 가족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나오죠. 스톤브리지, 에코, 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라고요. 자, 대략적으로 109만 주의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상장일로부터 3개월은 팔지 않겠다네요. 6개월 동안도 팔지 않겠다네요. 그러면 우리는 첫날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사모투자에 대한 부분에 물량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스톤브리지 에코 벤처 회사는요. 상장되기 전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 상장된 후에 큰 가치를 보고 수익을 창출하는 펀드를 말해요. 최근 좀 살펴봤더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인공지능 AI 챗봇을 이렇게 만드는 기업이에요. 벌써 5배의 수익을 내서 이렇게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게 되면 스톤브리지 에코는 분명히 우리 그 영화에도 있죠. 아, 나름의 생각이 있구나라고 해서 기생충에 나오는 말이죠. 자, 그런 부분들 따졌을 때는 이 보호예수 물량은 일정 부분의 주가 당사에 이제 호재가 될 거다.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량 부담은 없다라고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요 부분에서도 실제로 풀어왔네요. 109주를 대한 50만 주 그리고 59만 주는 6개월, 3개월 동안 의무 보유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큰 물량들은 일단 보호예수가 돼 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게 한 가지가 있다 했죠. 부채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시장에서 안 좋은 눈을 바라보는 게 상장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맞아요. 돈이 들어오죠. 이 공모를 하게 되면 이 돈이 들어오는데 이 기업이 부채를 갚기 위함입니다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그 부분을 시장에서는 안 좋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때 이제 이 플라스틱 사업부에 대한 이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많이 이렇게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때에 대한 부분에 어떠한 부채 이게 생겨서 지금 시장에서는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않고요. 시설 자금입니다. 공장을 더 증설하고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폐배터리를 이용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사가 2026년도까지 성장을 하는 건 이쪽이 가장 먹거리가 될 거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실적 부분을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자, 실적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출 부분이 바이오 에너지
이렇게 나와 있죠. 가장 큰 매출을 발생시키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네, 배터리 사이클, 플라스틱 사이클이 있죠. 그러면 이 바이오 에너지, 식물과 동물에서 나오는 가스를 이용한 에너지원이라는 겁니다. 배터리와 플라스틱,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디 쪽을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기관 IR에서 비공개 IR이에요. 저도 참여했고요. 그 자료도 다 첨부해 놨습니다. 자, 배터리 2차 전지의 성장과 더불어서 동사는 2026년도까지 엄청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시설 자금을 투자할 거예요. 그 돈을 분명히 부채를 줄인다는 거고요. 중요한 건 하나죠. 이 지금 편중돼 있는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배터리 리사이클링 쪽으로 이 구조를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면 2차 전지의 성장과 더불어서 동사의 어떠한 성장성에 대해서 보장돼 있다라고 봐도 무관하겠죠. 자, 이 부분은 아마도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이런 말을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관들은 전문 투자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자, 그래도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많은 힘이 될 것 같네요. 자,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작년에 1조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자, 그 뜻은 상당 부분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세금의 혜택도 충분히 누리고 있는데 1조 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10% 정도, 즉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발생시켰어요. 사실 이런 걸 따진다고 한다면 리사이클링 회사치고는 너무 성장성을 보장받고 안정성까지 보장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10만 원에서 배정받으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몇 퍼센트에 시작하는지 땡땡땡 이것만 고려하시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따상상이라는 거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분명히 최근 시장에서도 주가에 대한 변동률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건데요. 그것도 일단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상장대에 있는 기업들의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참, 제가 깜빡할까봐 이거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시초가 가격 상단도 있지만요. 청약 배수 올리는 방법. 이 부분은, 제가 상장이 되고 며칠 지나면 이 부분은 더 이상 제가 공개를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을 참여하게 되면 사실 이게서 증권사에서도 이미 일정 부분 거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다만 여러분들 잘 되시길 희망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D 그리고 별표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아마 내년에 IPO 시장에 도전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 거라고 보고 있네요. 맞나요? 자, 이런 부분을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럼 최근에 있었던 신규 상장주의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최근에 공모주 수익률이 기록돼 있죠. 자, KNS라는 종목이 시가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고가에는 300%를 간 처음에 따상장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LS 머티라는 종목도 공모가 최상단에 6,000원에서 시작을 했지만 시가가 이렇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따상장을 기록했죠. 자, 블루엠텍은 사실 아쉽죠.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1% 정도의 미달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이런 아쉬움을 겪으면 안 되겠죠? 그쵸? 자, 시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하나하나씩 보다 보면 LS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 사실 이런 그림을 보이고 있어요. 주가의 화려한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도 이런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씩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투자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LS 머티 같은 경우에 제가 일러드렸던 부분은 이 부분은 아무리 경쟁률이 심하더라도 울트라 캐퍼시티라고 하는 전기차의 그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울트라 캐퍼시티입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절대 이 부분은 청약을 하시되 여러분들께 한 주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세 주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아까 기관 코드 말씀드렸고 끝까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 도와드렸죠. 자, 그리고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도 17대 1의 경쟁률. 기관이 참여를 거의 안 했죠. 그 이유는 이 상단에서 시작하게 되면 관련주 2차전지 공매 놓친 기업들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의도가 있었다. 반드시 초과 청약 받으세요라고 했었죠. 근데 안 좋은 기업도 있어요. 이게 보게 되면 1% 모자란 상태에서 급락이 나왔죠. 혹시나 이 기업에 투자하실 분들이 있나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기업 블루엠텍 그리고 최근에 상장된
이렇게 글루스 주가의 흐름이 안 좋죠. 이런 종목들을 보유했거나 그리고 KNS도 그렇죠. 따상상을 갔지만 결국은 이렇게 됐어요. 이런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종목명과 그리고 별표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좀 관련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첨부해서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제가 개인 폰이라서 약간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런 어떠한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오르는 기업이 있고 에코프로 머티처럼 이렇게 오르는 기업들이 있죠. 근데 왜 두 개 기업만 이렇게 주가 흐름이 좋고 나머지 기업들은 안 좋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요. 시장에 대한 색깔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 상장되기 전에 DS 단석이라는 부분은 리사이클링을 다루잖아요.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분에 시장의 분위기가 분명히 반영될 거라고 봐요. 다만 여러분들은 지금 양도세도 10억에서 50억으로 이렇게 늘어났죠. 그러면 시장에 이제 10억 이상의 자산가가 50억의 자산가들도 이 중과세율인 양도세를 물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기에 상장이 됐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많이 매죠.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목소리가 매끄럽지 않아도 이해해 주실 거죠?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긍정적인 상황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어떻죠?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이분은 어떻게 했죠?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자금들은 외환시장 금리 더 주는 대로 갈게요 라고 했는데 국내 시장으로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DS 단석이 상장되는 그 첫날의 어떤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죠. 산타랠리도 우리도 기대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우리 언젠가는 다시 또 거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LS 머티나 에코프로 머티가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는 전기차의 수요가 감소되고 서울에서 부산에 한 번에 갈 수 없고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활용도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을 좀 보이다 보니 그러면 양극재의 핵심인 전구체를 다루는 에코프로 머티와 그렇죠? 그리고 울트라 캐퍼시티라고 하는 충방전을 여러 번 하더라도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 이게 바로 배터리 산업이 움직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락을 보인 종목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 블루엠텍은 전문 의약품 시장이거든요. 바이오의 업종이 안 좋고 바이오 산업이 아직은 좋지 않죠. 그리고 초전도체라는 산업도 없죠. 그린 리소스.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주가에는 녹여난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여러분들 어차피 첫날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큰 수익을 내고 여러분들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제가 전략 자료집을 다 만들어 놨죠. 근데 두 번째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타점까지도 알고 이렇게 봐야 되죠. 신규 상장주라고 해서 다 같은 신규 상장주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2,000개 한번 기록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폰입니다. 내일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해피한 하루가 될 것 같네요. 010 자, 4822 8706%요. D 그리고 별표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혹시나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요. 네. 스팸 문자가 자꾸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제가 통신사에 문의해서 풀려고 했는데 풀 수가 없네요. D 그리고 별표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전략 자료집 다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하나 더 말씀드렸던 거 있죠. 자, DS 단석 이제 가격 상단과 하단 애널리스트의 의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어떤 목표가를 원하시는 분들이거나 청약 배수 한 주를 받을 수 있지만 세 주, 네 주까지 받을 수 있는 기관 코드를 넣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내년 IPO 시장에서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는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구독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네요.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어떤 궁금증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첫날 내일은 소통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링크 주소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DS 단석 파이팅! 여러분도 파이팅입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T 별표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자료집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타짜 안교수였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다시 한 번 더 반가운 일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사람의 인연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한 번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게 가장 좋더라고요. 여러분들과 호흡하는 그런 이런 영상을 찍어드리면서도 여러분들과 호흡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 주식타짜 안교수였습니다. 많은 연락 기다려 볼게요.